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워크아웃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채권자 부동의에 대해 걱정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있으며 신청한 채권의 과반액 이상의 채권사가 동의를 해야 채무조정이 체결이 됩니다. 또한 연체일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뉘며 채무조정 수준이 다른 만큼 채권사들의 부동의 확률도 다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신청을 하더라도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의 위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의 위험 요소를 알아보고 대부업 채무 비율이 다른 두 명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채무조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에서 부동의 위험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은행 순으로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순서가 꼭 맞는 것은 아니나 평균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같은 계열이라도 특정 채권사의 부동의가 높은 경우가 존재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대부업체로 매각된 채무의 동의율은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채무보다 유의미하게 동의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순으로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채무 감면이 더 많이 되는 개인 워크아웃을 채권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출일이 최신일수록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소 1년 전 12회 이상 상환한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채무 과중도가 낮을수록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채무 과중도는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요소 중 대부업 비율에 따라 워크아웃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고 채무조정 예상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 A입니다. 채무자 A는 모든 채무가 4개월가량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부채 원금은 6,150만원이며 이자는 350만원으로 총 채무는 6,500만원입니다. 5곳의 채권사 중 한 곳이 대부이며 총 채무액에서 과반액 이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임차 보증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300만원이며 평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채무자는 3개월 이상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사가 절차에 동의를 하여 정상 체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채무자는 4개월가량만 연체가 되었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채무자는 1인 가구로 1인 생계비 약 134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워크아웃에서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여러 사유로 가능하며 이번 채무자는 월세를 사유로 4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변제액은 소득 300만원에서 1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한 약 126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월 변제액을 대략 126만원으로 조절해 본 결과 46개월로 예상되었습니다.
월 약 126만원을 4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5,843만원이고 채무감면율은 10%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채무자 B입니다. 비교하기 쉽게 C와 D 채권사를 저축은행에서 대부로만 변경하였습니다. 5곳의 채권사 중 3곳이 대부이며 총 채무액에서 과반액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조건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채무자 B는 최종 부동의로 개인 워크아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A카드, B은행은 동의를 해주었으나 C대부, D대부, E대부가 부동의를 하였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총 채무 6,500만원 중 부동의 채권액이 3,910만원으로 과반액 이상이 부동의하였고 부동의로 인한 취소는 과반 채권자 수가 아닌 과반 채권액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대안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은 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 청산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한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면제재산을 책정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평택의 면제재산은 2,8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한 2,200만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액은 6,500만원으로 청산가치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살펴보면 본인만이는 1인 가구이고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달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은 소득 300만원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 약 134만원을 차감한 약 166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166만원을 36개월간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5,987만원이고 채무감면율은 8%로 예상되었습니다. 워크아웃의 부동의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대부업 비율에 따라 워크아웃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두 채무자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대부 비율이 높은 채무자는 개인 워크아웃이 최종 부동에 되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로 대부업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최종 부동에 되어 워크아웃이 취소가 되는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최종 부동의가 되는 사례는 낮은 확률이지만 발생하고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개인회생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